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11월 19일 분석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그 녹음을 하면서 제가 그 아침 일찍 19일자 1부를 올린 줄 알고 19일자 2부라고 생각하고 녹음을 주구장창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19일에는 한 개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서둘러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20일자 첫 번째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요, 11월 1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건 뭐 벌써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정부가 그 52시간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이제 유예 조치를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대상을 확대하고, 이 특별 연장 근로, 그러니까 52시간, 주 52시간제 예외에 해당되는 특별 연장 근로 그 사유도 여러 가지 사유뿐만 아니라 이제 플러스해서 경영상의 사유도 포함하는 걸로.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납품해야 돼서 더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이제 포기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향후 이제 그 노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 가지고 정부를 상당한 수준으로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한 분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노동계를 대표해서 나오셨던 분인데 이것 때문에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까지 하셨었고요. 이제 갈등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뉴스는요, 제가 이제 이번 2부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지소미아 관련 건입니다. 저희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경우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을 경우에 이걸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일본에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측정한 뭐 관측한 수치를 우리에게 공유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서로 공유가 되는 부분이고, 이 공유가 이제 전자정보 또는 이제 뭐 USB 뭐 이런 걸 통해서 공유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나서 문서로 출력해 가지고 서로의 자료를 나누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속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좀 더 정례화되고 이 양국 간에 아직까지 이제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양국 간에 뭐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서로 이제 뭐 전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이나 별도의 통신망을 가설해서 이제 1급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만 해당되는 사안을 서로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그 지소미아 자체가 안보에 큰 어떤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파기되는 거는 이제 또 문제가 좀 다르죠. 왜냐면 사실은 지소미아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명박 정부 때 된 거니까요. 이게 지금 당장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뭐 중대한 위협이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공동 방위 시스템, 공동 방위 체제에 한국이 일단은 이제 명백하게 외교적으로 거절 의사를 나타낸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한국은 어느 쪽에도 가담되지 않고 그냥 중립국적인 위치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기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게 나오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 보기에도 사실은 일본은 이제 무역 협상이나 외교적인 어떤 성과가 중요하지 지소미아의 유지 여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 일본한테도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그 방위비 분담금 저기 80억 달러 내놔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도 지소미아 빨리 해결해라. 그러니까 한국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방위비 분담금 한 4배 정도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일본에도 똑같이 한 3배 정도 인상된 8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양측 다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소미아라든지 또는 이제 한일 공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니네가 빨리 협의를 해라.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협조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뭐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무역적으로는 무역 쪽의 어떤 경제 문제 쪽으로는 지금 미국이 너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쪽으로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틀에 미국의 품속에 있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안전하고 또 비용도 안보에 들어가는 뭐 방위 비용도 적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품속에 있고 싶어 하죠. 또 미국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평화헌법이 있는 한 안보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고요. 반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거장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서 모든 비용을 사용하면서 모든 돈을 다 쓰면서 혼자서 전 세계 안보를 다 담당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안보 정책은 미국이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럽 지역에서는 뭐 크게 분쟁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줄어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EU라는 큰 틀에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되고 있다 보니 유럽에서의 안보 위협은 적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중국으로 위시되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지역 내에 나토 군사 방위 협력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는 이제 호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대만은 아닙니다. 대만을 끼워 넣게 되면 중국하고 직접 충돌이 가능해지니까 대만은 일단 논외로 두고 호주, 필리핀, 그리고 이제 일본, 한국, 그다음 독일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독일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한미연합사를 이제 한국군에게 넘기고,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군 내부에서도 미군들이 한국군 대장 말을 들을 가능성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군 내에서도. 결국 한미연합사는 이제 명목상의 어떤 페이퍼 조직으로 만들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유명무실을 했던 유엔군 사령부, 그러니까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시켜가지고 이게 실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 내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뭐냐면 영국도 들어와 있고요, 프랑스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6.25 때 파병된 국가들, 그리고 독일과 일본도 사실은 6.25 때 참전을 했었습니다. 독일은 의료부대를 보냈고 일본은 이제 기뢰 제거하는 해군 부대를 일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6.25의 범참전 국가 내에는 일본하고 독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을 다 묶어가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나토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전력인 해공군 전력을 일본 항공자위대하고 그 다음에 한국 해군, 일본 해군을 이제 거기 활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한국 육군까지도. 그래서 그 유엔군 사령부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군사 협력체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어떤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또는 이제 가맹국들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공동 안보 형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부터 한국하고 일본에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50억 달러 내라. 이전에는 이제 1조 내다가 이제는 뭐 5조 내라, 6조 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공동 안보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나토를 만들어서 이 관련 국가들의 돈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이제 안보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 이게 사실은 지금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출발인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이제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지만 미국은 그런 심사로 사실은 방위비를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훈련도 그만큼 많아지고 공동기구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내에서도 이게 너무 과한 요구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런 심사로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거장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첫 번째 고객은 미국 전투기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했을 경우에 그 미국제 전투기들이 한국의 항공모함을 플랫폼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이 항모를 보유하고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본토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항공모함 2척을 줄여도 됩니다. 숫자를. 그만큼 미국은 돈을 더 벌 수 있고요.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서 그걸 보유하게 되므로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죠.
결국에는 우리의 방위비가 그렇게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걸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첫 단추가 방위비 분담 협상인 겁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단순히 지소미아 때문에 미국이 저런 어떤 요구를 꺼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협상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쉽게 잘 끝날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한 6조 정도 요구를 했으니까 아무리 못 줘도, 지금은 이제 1조 2천 얼마를 줬는데요. 아무리 못 줘도 3조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 결과 아마 3조 이상 우리가 주는 걸로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안보상의 어떤 그 협조를 받는다고 이제 그럴듯하게 꾸미긴 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한 3조 이상을 주게 될 것 같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날 테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빌미를 지소미아를 괜히 꺼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빌미를 현 정부가 제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울고 싶었는데, 미국이 울고 싶었는데 우리가 뺨을 때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8월 달에 지소미아 연장 안 하겠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했을 때, 그때 대통령에게 그 지소미아를 연장 안 하더라도 미국이 아마 양해할 것이다라고 보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김현종 청와대 제 안보실 2차장인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미국에 그 갔다가 와서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은 이렇게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김현종이 미국에 속은 겁니다. 분명히 미국의 안보 담당자 중에 한 명이 김현종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뭐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해할 거라는 식으로. 그래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 안 하는 것을 선언하도록 유도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걸 빌미로 미국은 이전부터 생각해오던 동북아시아 내 안보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함정으로 우리가 발을 들이민 겁니다. 그 조국 이슈 한번 제껴보겠다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압력 한번 취해보겠다고 지소미아 운운했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대부분 그 지소미아에 대한 어떤 연장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뭐 이런 내용으로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현 정부가 이 상황을, 물론 청와대에서도 이걸 우리들 속았다는 거를 모르진 않을 겁니다. 모르진 않을 테니까 지금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지소미아 종료 오기 전에 사실 연장해버리고 이 방위비 분담 협상금도 최대한 이제 우리가 깎아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겁니다. 이걸 만약에 연장 안 하고 계속 질질 끌면 결국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금 다 줘야 되고, 뭐 다른 아이들한테 한 70%는 줘야 되고, 앞으로 이 금액으로 매년 주는 걸로 짜여지면 우리는 이제 우리 평택이나 이쯤에 점점 커져가는 동북아 안보협력체, 동북아야 나토 군사령부가 뭐 우리나라 땅이나 아니면 일본 땅 안에 들어오는 꼴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그 안에는 호주, 영국, 프랑스 다 참여할 거고요. 중국이 그걸 그렇게 극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적으로 못 믿겠다고 해서 지소미아 철회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번복하게 되면 8월 달에 결정했던 게 신중하지 않았다는 어떤 반증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지금 무슨 여고생들 무슨 고백하고 막 자기들이 감정 싸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았다,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발을 빼야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저는 솔직히 대변인의 인식 수준이 의심스럽고요. 네, 대변인의 인식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방위비 협상 분담금 협상 중에 이제 뭐 생각할 시간 주겠다면서 차고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달러, 6조 정도 되는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추이를 보면
2002년도에 6천억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6,800억이었고요. 2006년도에는 7,200억. 그러니까 한 400억씩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7,600억, 2014년도에는 9,200억. 이래서 이게 매년 한 400억 수준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갑자기 이게 2019년에 이제 1조 30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200억에서 1조 300억이 된 거는 뭐 매년 한 400억, 200억 늘어난 수치만 따지면 정상적인 인상분인데 이제 2019년에서 2020년이 됐는데 갑자기 1조 300억에서 6조 달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미국이 특별하게 이렇게 쓰여지는 소요가 생겨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안보 공동체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항모 보유하고 연결되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 비용, 우리 국방비, 그러니까 무기 팔아서 벌어들이는 많은 돈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 내에서의 가상적을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안보 공동체를 운영한답시고 그렇게 우리와 일본의 국부가 미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함해서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용준이라고 이제 문화일보에 11월 19일 날 이용준이라는 전 북핵 대사 했던 그 외교부 차관보 출신 공무원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문 정부의 외교 안보 플랫폼이 한미 동맹에서 결국에는 중국에 의존하는 걸로 가려고 지소미아 파괴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헛소리를 하셨는데요. 이 원래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문재인은 공산당이다 뭐 이런 마인드에서 이제 북한하고 가까워질 게 아니면 중국 공산당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매도하고자 이제 이런 글들을 쓰시는데 뭐 이렇게 이분들은 사실 본인 젊을 때 한 3, 40년 전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현상을 봅니다. 그러면 늘 제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에 천안문 사태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홍콩을 바라보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듯이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 어떤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 나쁜 놈이고 미국은 우방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비용을 뽑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고요. 미국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동북아 지역에 나토를 만들고 싶은데 그 돈을 일본 돈하고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전자권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뭐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그럼 왜 이러냐?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사실 미국이 이런 전략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돈 쓰고 싶지 않다. 세계 오만 문제에 돈 안 쓰겠다고 했던 것들은 부시 행정부 초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출범했던 2000년부터 벌써 2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탈냉전 이후에 90년대 기간 동안에 90년부터 이제 99년까지 그 사이 동안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전 세계 모든 문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게 이제 소말리아 사태까지 개입해가지고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에 미군이 나와가지고 죽고 돈 쓰고. 근데 문제는 미 군사력도 미국의 군대도 그 당시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전환기가 뭐냐면 군사력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무기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독일이 그걸 못해가지고 통일 이후에 독일군이 그걸 못해서 지금 독일군은 엉망진창이 돼 있고요. 미국도 이거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우리가 워낙 여기저기 개입하느라고 인건비를 썼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낡아졌고 전투기도 낡았고 무기도 다 낡아가지고 미군의 군사력 자체가 지금 점점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의 나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나선. 점점 우리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군사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군사력으로는 지금의 국방비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군사력 가지고는 미래의 여러 상황에 대응을 할 수도 없다. 게다가 그 미국이 워낙 여기저기 개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 진짜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일에 개입을 하는 행동조차도 비판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 포린 어페어즈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 럼스펠드, 아미티지, 이런 부시 행정부 초기의 국방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동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불개입 정책을 선언을 하고, 그래서 중동에서 빠져버렸죠. 미국은 미국의 이익만 취하겠다. 그래서 그걸 신고립주의라고 합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2000년도 9월 달에 9.11 사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미국은 온 세계 문제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본국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 테러와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부시 행정부의 재선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건 미국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 행정부의 어떤 유지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고, 이라크하고까지 싸웠죠. 사담 후세인 제거하고 가다피 제거하고 막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방비에 대한 소모, 이런 것들이 말도 없이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 미국도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재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많은 양의 이제 셰일 가스가 나오고 셰일 오일이 나오고 해서 저희 사우디 부럽지 않은 산유국이 되다 보니 중동에 그렇게, 이스라엘만 아니면 사실 중동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가장 큰 손해를 지금 끼치는 집단이 누구냐? 무역에 있어가지고, 경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흑자 보는 나라가 누구냐? 딱 봤을 때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몇몇 국가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U 몇몇 국가들. 그러니까 얘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만큼 우리도 뽑아먹자 하는 아주 심플한 논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무역 협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환율 협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역 제재 또는 뭐 투자 제재,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고요. 물론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방위비 분담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미국이 가시적으로는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병력 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더라도 주한미군 전체가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사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전쟁 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든 좋게 협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이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독일, 얘들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얘들한테도 똑같이 우리한테만큼이나 저기 4배, 5배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공평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어떤 금액으로 협상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삼을 테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냥 지소미아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의 어떤 돈독함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해도 지금 싸게 깎을까 말까인데, 괜히 그 분심에 지소미아까지 터뜨려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더 많이 털리게 생긴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요구하는 돈을 뭐 얼마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또 동북아 지역 내에 안보협력체가 구성이 되면 그게 우리한테도 크게 손해되는 건 아닙니다. 외교 안보적으로는. 다만 돈은 많이 들어가죠. 돈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는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끼는 게 그렇게 큰 득은 안 됩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 정부가 너무나 아마추어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지소미아 건은 사실 안 꺼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협상력만 높여준 꼴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와대 안보 라인, 정의용 실장이라든지 또는 김현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보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은 사실은 이 문제는 더 악화되기만 하지 좋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빨리 국정원의 해외 파트 좀 더 확대 가동시키고, 보수 쪽 사람들 또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확하게 지적했던 사람들,
또는 미국 쪽에 루트가 있는 안보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청와대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문제 지금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청와대 마인드만 가지고는, 그리고 미군이 과연 뺄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아주 그 나이브한 마인드만 가지고는 우리 그냥 돈은 털리는 대로 털리고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선거에 지고 이 꼴밖에 안 날 겁니다. 제가 누구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바깥쪽으로 퍼날라가는 게 안쓰러워서 그럽니다. 올해 우리가 줬던 게 1조, 딱 1조라고 합시다. 그냥 그 뒤에 잔돈 다 빼고 1조였는데 지금 미국이 6조 달라고 하잖아요. 한전 적자가 2조거든요. 그 6조 우리가 다 주면 전기요금요, 세금이요,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각종 세금들. 한전 적자는 뜻도 아닙니다. 탈원전 할 일이 아니죠. 좀 빨리 돌려야죠, 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못하죠. 밥 팔아가지고 똥 싸먹지 마시고요. 빨리 안보 라인 개편하십시오. 뭐 그나마 조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또 싫은 소리를 잔뜩 했네. 잠시 뒤에 오후 늦게 다시 이제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